반갑습니다. 여기 1928, 정동 1928 괜찮죠? 네. 저는 느낌이 뭔가 좀 하여튼 장소를 관계자분들이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 평생학습도시협의회에 사무처장이 바뀌었어요. 아시죠 지금? 네. 유미씨가 치는지 그래서 확실히 바뀌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금년도 6월부터 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대문 구청장 문석진이고요. 네. 아래쪽인가요? 네, 저희 발표 이런 내용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저희 평생학습도시협의회를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 평생학습도시협의회 전체적으로 169개 도시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네. 그리고 75개 교육지원층의 교육장님이 또 함께 모여 계시기 때문에 그 지방정부협회가 참 다양하게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제일 큰 단체라고 볼 수 있죠. 어쨌든 우리는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서로 협의하고 정보를 나누는 이런 협체가 되겠습니다. 제가 누르기도 전에 바뀌었네요. 네. 1999년도에 평생교육법이 제정이 되어져서 지역 중심의 평생교육 사업체제가 법적 기반이 구축이 되어졌고 저희들 협의회는 2004년도에 지역구의 발전을 위해서 협의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평생교육법의 15조가 평생학습도시라고 하는 법이 조항이 삽입이 돼서 저희는 법적 단체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단체입니다. 전체적으로 169개면 74%이 평생학습도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평생학습도시협의회는 도시마다 다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각 도시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정책들을 서로 공유하고요. 또 국제협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유네스코 와 함께 협의도 하고요. 또 평생학습 관계자 또 지도자분들 또 역량을 키워가기 위한 이런 지원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사회혁신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평생학습 주민자치라고 하는 워크숍을 열었는데 이때도 500명 이렇게 오셨어요. 굉장히 많이 오셨죠. 오늘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는 이런 워크숍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한 그 금년 하반기에 독일 성인교육협회, 즉 독일 시민대학의 국제사업 요청이 있어서 동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한 개발도상국 도시인 우크라이나 몰도바의 고위공직자들이 한국에 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저희 나라의 평생학습도시 성공 사례를 소개도 하고 또 공유할 예정입니다. 평생학습이는 전국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 이런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EBS하고 함께 MOU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EBS가 우리 평생학습 도시의 다양한 169개 도시의 콘텐츠를 소개하고 또 저희가 그만큼 평생학습 활동이 송출이 되어지면 전국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네트워크가 단순히 도시 간의 네트워크가 있으면 끝이는 것이 아니라 EBS랑 함께함으로써 각 지역의 특색이 있는 내용들이 EBS를 통해서 더 함께 공유되어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먼저 신청해 주시면 신청하는 쪽을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사령부가 먼저 EBS와 함께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볼 것이고요. 각 지방 도시들, 평생학습 도시가 요청하는 도시를 순서대로 넣겠습니다. 우리 평생학습 도시협의회에서 연말쯤에 평생학습의 날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국민적으로 아이디어를 찾겠습니다. 저희 의회사국에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평생학습 도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평생학습 교육통계 서비스 작년도 2018년도 거를 이렇게 통계 조사해 보면은 현재 인문교육 교양이라든지 문화예술 교육 분야에는 8,600개, 10,000개가 넘게 이렇게 다양한 과정들이 있는데 시민참여교육은 141개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결국 우리 평생학습의 내용들이, 평생교육의 내용들이 너무 취미, 교양 이런 쪽에 치우쳐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앞으로의 방향이 시민참여교육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을 저희가 평생학습 도시에 아주 선진적인 이런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독일 평생교육을 보면 철저하게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지식에서부터 민주의식에 대한 함양, 그리고 성인에서부터 아동,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대가 정치교육을 자연스럽게 받고 있습니다. 저는 스웨덴이라든지 아니면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왜 선진국인가?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희수 교수님이 이송의 우리 회장님께서 써놓은 인사말 중에 보면 디베이트보다는 디스커션 하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디베이트는 자기 얘기를 주장하고 남의 얘기를 전혀 안 듣고 논쟁을 한다는 거죠. 요즘 논쟁하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디스커션 하자는 거죠. 토론하고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제대로 서로 얘기하게 하고, 그리고 아무리 내 주장이 옳았다고 생각해도 또 한 번의 어떤 변증법적인 합을 통해서 수정하고 기도하고 오히려 관용의 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런 포용과 관용이 없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저는 극단적 예멘의 난민들 500명이 제주도에 왔을 때 우리 사회가 보였던 그 배타적인 모습들은 정말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강점기 때 그야말로 난민이었거든요. 연해주로, 만주로 다 난민들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난민의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해주에 있던 분들 다 중앙아시아로 끌려가고, 그래서 중앙아시아의 많은 쪽에 우리 교포들이 있습니다. 우리 난민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500명 난민, 그것도 전쟁에 의한 난민들인데 그 난민들이 포용을 갖지 못하는 이런 사회는 결국은 제대로 관용에 대한 학습이 안 돼 있다. 블랑스가 얘기하는 톨러런스죠. 관용에 대한 관점들이 저는 평생교육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밑바탕은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왜 독일이 성인교육에 있어서 특별히 민주주의 교육을 하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주범이잖아요. 1차 대전, 2차 대전. 그리고 어떻게 나치에 의한, 히틀러에 의한 통치가 가능한 사회가 되었는가에 대한 철저한 반성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하고 정치교육을 하는 겁니다. 다시는 나치와 같은 존재들이 독일 사회에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정치교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치교육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제가 거꾸로 들어나가요. 이검열 문화가 있습니다. 정치 얘기를 하면 이미 과거에 군사독재 시절 내지는 독재자들 시절에 있어서 수없이 얘기됐던 자기검열 체제에 익숙해가지고
정치를 불손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는 우리 SNS 사회이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가 강화되는 사회거든요. 모든 사람이 여기는 다양하게 SNS를 통해서 토론할 수 있습니다. 디스커션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 국민이 국회의원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국회의원을 이렇게 저급할 수도 없어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견을. 좀 더 국민적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뀔 게 뭔가, 저는 평생학습을 통해서 청소년의 문제가 아니라 성인들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평생학습에서 해나가자. 우리 스스로 정치 의사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의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동네 의제를 만들고 지역사회에서 의제를 만들고 필요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야죠. 의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의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시민이 의제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의제를 가지고 함께 토론하고, 토론한 결과에 대해서 행동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시민이 어떻게 사회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그동안 경제적 변화 한 50년 이상 산업 발전을 하면서 일정하게 전체적인 GDP 수준은 세계 11위권, 12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선진국입니까?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죠. 그것은 우리의 정치 의식 수준과 토론 수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론 문화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는 민주시민 교육이 강화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성숙한 시민들은 결국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행동에 지난번 그 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100만이 넘는 사람이 어떤 집회를 가지면서 단 한 건의 폭력사고 없이 되어진 사회는 현재 역사에 없습니다.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 보면 얼마나 격렬하게 데모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최근에 홍콩이 또 굉장한 시위를 하고 있죠. 그런데 물론 저희도 예전에 했던 그런 시위 양상이 다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저희들 시민의 시위 양상은 저는 광화문의 촛불혁명의 장면입니다. 여기 그 사진을 넣지는 않았는데 아주 의미 있는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촛불이 다 켜져 있는데 여러 가지 줄이 쫙쫙 그어져 있습니다. 예, 그 전체 사진을 보면 그 줄이 뭔 줄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서 있기도 하고 앉아 있기도 하죠. 거기에 급하면 그 줄을 통해서 다 나갈 수 있게 됩니다. 100만이 모여도 전혀 문제가 없도록. 물론 이것은 전체 집단지성이 작동한 거죠. 그리고 누가 줄 맞춰 있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알아서 줄을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 사진을 넣지 못했네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디지털 격차 큽니다. 특히 이 50대, 60대가 최근에 SNS에 대한 많이 하셔서 쉽게 유튜버를 잘 소화 흡수하고 있는데 가짜뉴스가 33. 근데 가짜뉴스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사람이 누구냐? 20대와 60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를 하고 비판 능력, SNS에 대한 새로운 리터러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단순히 그 학습 문해 문제가 아니라 미디어 리터러시. 새로운 SNS 사회에 있는데 이 내용들에 대해서 자기가 비판할 줄 알고, 그리고 수용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이 되어져야 되는, 디스커션이 되어져야 내용이 필요한데 그런 것 없이 무조건 자기 정파적 이해관계 이런 것에 따라서 가짜뉴스를 맹신하는 이런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거 역시 우리가 평생학습에서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좀 더 공동체 중심 사회로 가져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개인에 대한 입장이었습니다. 경제만 하더라도 시장 경제를 얘기를 했죠. 그러나 시장 경제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이중화에 대한 모습
소득 격차에 대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즘은 사회적 경제가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경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우리의 평생학습 도시는 이제는 개인보다는 공동체 중심 사회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 도시가 앞으로 다른 도시와 차별점이 있다고 하면 이런 공동체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는 물론 개인 역량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사회적 발전과 통합을 이룬다고 하면 앞으로 평생학습 도시 대상을 줄 때는 개인의 성공 스토리에 주는 것보다는 공동체가 어떠한 평생학습을 통해서 시민사회가 바뀌었는지에 대한 것을 주장하고 하는 겁니다. 왜 아직도 우리는 이 사람이 어려운 불우한 환경에서 학교에 지나가지 못했는데 검정고시를 하고 주경야독해가지고 마침내 성공해서 큰 주상했다. 여기에 왜 제일 큰 상을 줍니까? 예전에 저희 서대구도 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가서 보니까 국무총리상이 1등상이고요. 이제 두 번째 상이 장관상인데 교육부 장관이라고요. 그게 단체 1등. 개인 1등이 국무총리인데 그 내용이 개인의 성공 스토리예요. 저는 이제 이런 시대에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는 다양하거든요. 그걸 장려할 시대가 아닙니다. 물론 아직도 성인들의 문해교육 필요합니다. 여전히 성인 문해교육의 관점은 이런 개인의 성공 스토리에 닿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공동체가 어떻게 했길래 도로에 쓰레기가 없는가? 가로변에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들이 축제가 끝났음에도 어떻게 쓰레기가 없는 사회를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상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촛불 집회에서 100만이 모였는데 그 다음날 되면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그 능력들을 평가하고 그 도시에 상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어떤 문제, 재난이 생겼을 때 어떻게 공동체들이 관의 주도가 아니라 스스로가 문제를 풀어가게 하고 어려운 이들을 도울 수 있었던 역할들을 해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평생학습 대상도 이제 개인보다는 공동체, 전부 도시에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공동체에 주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왕 이렇게 많은 도시, 또 많은 부분들의 평생교육을 하니까 상의 품격도 총리상이 아니라 대통령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죠? 네. 다 끝났습니다. 박수 쳐주셔서 알아서 끝냅니다. 위대한 도시, 위대한 시민이 만들 것이고요. 위대한 시민은 학습도시가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학습도시에 활동하시는 여러분들, 평생학사분들 계시잖아요. 우리가 함께 이 좋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좋은 방향을 함께 설정해서 나아가면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만 이제 선진국의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바뀌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자부할 수 있는 저는 사회가 되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호암미러의 무용수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춤추는 무용수와 같이 신나게 춤추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적입니다. 이석진 회장님께서는 현장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도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사실 소녀상 건립운동부터 닥터에게 소생 캠페인까지 건강한 사회운동을 함께 하시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우리의 평생교육 운동을 함께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큰 박수 같이 부탁드립니다.